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를 지도하게 될 문학박사 김정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첫 시간인 만큼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 형식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리터러시 능력과 창의적 사고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를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모 컨버전스형 인간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호모 컨버전스형 인간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 용어는 우리가 쉽게 설명했을 때 융합형 인간 혹은 통섭적 인간으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사실 15세기 전부터 르네상스 시대 때 있어 왔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한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타 영역과의 융합과 정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 사고 능력을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21세기 지식인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호모 컨버전스형 인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및 현대인의 중요 덕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육성할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겐슈타인과 곰브리치의 에메도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셀 프리드먼의 아메리카를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라는 책의 서문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표지의 이미지들을 많이 신문에서도 접하셨을 테시고 그리고 각종 책에서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비트겐슈타인과 곰브리치의 에메도형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신다면 총 두 가지 정도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오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토끼겠죠. 자, 여러분이 오리나 토끼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사유활동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 곰브리치, 에메도형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관점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통합적 사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토끼와 오리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 이것이 곧 이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국면의 떠오름이라고도 정의 내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사고, 호모 컨버전시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메리카를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이 질문도 가만히 듣고 보면 되게 재미있죠. 아메리카를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자, 해답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 사실은 이분법적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인식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한 초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메리카를 누가 처음 발견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정말 다양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단순하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지 않고요. 혹은 인디언, 혹은 나무, 바람의 신, 정령 이렇게 다양한 해답을 내놓는 것을 보며 독서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가지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두 그림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들의 정답 혹은 해답을 자신만의 논리로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 하면 되게 발음하기부터가 좀 어렵기도 하죠. 자, 독서지도사나 논술지도사는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좋은 것들은 다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용어 속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갖춰야 될 인성들, 그리고 갖춰야 될 자격들이 총망라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창의, 독서, 인성이라는 세 용어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창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천재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생각이 되시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물론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혹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교육학에서의 창의성은 새로운 관계, 그리고 지각, 비범한 능력, 아이디어 산출, 새로운 유형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가 꼭 이러한 창의적인 개념을 수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창의라는 개념이 꼭 어떤 천재적이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새롭게 형성해내는 그런 고착된 개념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창의성의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꼭 갖춰야 될 요소, 자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단어는 너무 익히 들어왔던 단어지요. 자, 독서의 정의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간이 지닌 기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 능동적 혹은 전략적이고도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독서의 넓은 의미는 어떤 건전한 인격 형성과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인성은 예전부터 우리가 늘 배우고 수련하고 닦아와야 했던 용어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격이나 인격, 그리고 마음, 본성, 기질과 같은 다양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호모 컨버전스형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호모 엠파타쿠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인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곧 공감인으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호모 엠파타쿠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의와 독서와 인성이라는 것은 곧 관계성의 교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공감적인 활동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창의성과 창의 인성의 상보성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자, 사람은 일생 동안 심신의 기능과 구조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지요. 인간은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학습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하거나 신체 발달 혹은 성격이 발달되거나 사회성 등이 발달하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유능한 인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독서 인성지도사가 해야 될 부분이 꼭 성인들에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 시기에 있는 급격한 성장과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변화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변화를 잘 극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가 할 필요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활동은 학교 교육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은 암기식 교육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발적 활동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기관, 학교든 뭐 학원이든 상관없겠죠. 기관이나 수련자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억압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죠. 자, 이에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의 활동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잠재되어 있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창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적이고 다중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혹은 활동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의, 독서, 인성은 어떠한 하나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중지능 이론 및 독서 교육이 함께 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는 마음의 틀에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각들, 심리적인 잠재력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결론지어 말씀드린다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터러시 능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는 드물었을 겁니다. 요즘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한 3년 정도면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다 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나요? 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3분으로도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계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 기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매일 가지고 생활하는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과 필요하지 않은 능력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곧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독서 방법과 인성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문자 언어로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리터러시 능력이 독서와 인성교육에 어떻게 연관되어야 될까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리터러시라는 것은 크게 4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지를 못한다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죠.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생각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적인 능력과 연계되는 것이 첫 번째 리터러시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를 매개로 한 담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보가 예로부터 활자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물론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는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주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매개로 한 담화 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을 포함한 기호, 이미지, 영상 등의 독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의독서 인성지도사가 단순하게 책만 읽고 파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지나 영상, 기호도 다 텍스트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결정적 모티브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받아왔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나의 개발, 창의적인 개발, 자기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곧 리터러시 능력과 연결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전문가인 송숙희 선생님의 말을 조금 빌어서 설명해 보면요. 대부분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읽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본적으로 리터러시 능력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리터러시는 하나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내적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리터러시는 인풋 작업과 그리고 프로세싱의 작업, 그리고 성과라는 3단계 프로세스로 구현되는 인간 행위의 핵심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도표가 그 리터러시 지능의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 단계에서는 읽기 받아들이기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 프로세싱의 과정에서는 생각하기와 작업하기의 과정, 그리고 아웃풋 단계에서는 쓰기와 성과 내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리터러시는 단순하게 읽기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 이 쓰는 능력은 말하기의 능력까지도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리터러시 지능에 해당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터러시와 창의적 사고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터러시 능력이 OECD에서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한 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개인이 가져야 될 혹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이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형식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만큼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고 적절한 일을 만드는 개인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창의성과 사회적인 창의성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인지적인 창의성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 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창의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창의적 사고는 그만큼 생성적 읽기로도 연결이 가능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생성적 읽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준 바와 같이 통속과 융합과 배열 혹은 배치,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 둘레주는 대화편에서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관계를 구성하는 다중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창의성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사회적인 창의성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자, 이 말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가구가 있지요. 자, 가구의 문짝과 가구의 몸통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경첩은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이 문과 장롱의 몸통을 연결해주는 이 경첩의 역할이 바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능력,
사회적인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보고 계신 새로운 창의성, 사회적인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도표화 시켜 놨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전환이라고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창의성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장스망이나 경첩의 개념이겠죠. 새로운 C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5개의 책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먼저 아이들에게 읽히실 건가요? 어떤 배열 배치,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느냐에 따라 학습자는 분명히 다른 개념,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령 어린 왕자를 읽고 연어를 읽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인생이란 혹은 삶이란 어떤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연어를 먼저 읽고 어린 왕자를 읽은 아이에게 삶이란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모를 읽고 김은의 카레 노래를 읽은 사람이 인생이란 혹은 사람이 가져야 될 도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카레 노래를 읽은 친구나 혹은 카레 노래를 읽고 어린 왕자를 읽은 친구나, 자, 여기에서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배열 배치에 따라서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석, 지식에 대한 해석, 개념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는 3가지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이끌고 가는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창의적 사고만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인성만을 요구해서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만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도형인데요. 자, 3개의 평면이 있는데 창의, 독서, 인성이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요소가 서로 잘 융합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삼각형을 보고 계시죠? 이것이 곧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사고는 독서를 통해서 인성을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삼각형은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인성,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 독서 인성지도사를 총론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창의성의 개념, 그리고 인성의 개념에서 더욱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